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날입니다.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이죠. 하나만 해도 충격적인데 두 가지가 한 번에 연속으로 다 발표가 되니까 오늘 밤에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오늘 밤이 끝났다라고 해서 오늘 밤이 끝났다라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도 하고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어떤가,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가를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점검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주식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별로 금리고 금리고 달러고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아직도 상승 추세 중이다라는 거.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주식시장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두 가지로 분리해보자. AI 주식과 AI가 아닌 나머지 주식들로 한번 분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강한 건 AI입니다. 나머지가 강하진 않아요. AI 중에서도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IT 빅테크 종목들이 강한 거지 다 또 강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제한적인 대형주 몇 개가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됐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 기간 조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발전 혹은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지금 전환 위기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게 완벽히 극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일단 말씀을 드렸죠.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한번 대응을 해보자. 어차피 오늘 밤에도 사실 그런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라면은 추세대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킹하거나 특별히 뭐가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기존 추세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일단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AI는 강하니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나스닥 강하다, 애플 강하다, 엔비디아 강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강하다, 위로 올라간다. 오늘 밤에 무슨 지표 때문에 들썩들썩거리면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겠죠. 주식을 살 거면 얘네를 사야 될 겁니다.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얘네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얘네들 나머지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어때요? 이미 약하죠. 이미 지표 발표 전에 약합니다. 얘네들은 만약에 오늘 밤에 지표 때문에 환호했다, 올라갔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보편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건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채권시장은 생각보다 좀 혼조합니다. 이거는 진짜 혼조하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 드리겠습니다. 딱 혼조합니다. 그래도 위쪽으로 좀 우세하거나 아래쪽으로 우세하거나 뭐가 좀 우세한 게 있지 않겠냐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거의 그냥 노랑불, 거의 중립적이라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혼조합니다. 달러는 조금 좀 상승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좀 탄력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달러의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는 혼조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얘도 계속 혼조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금리와 관련해서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채권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금리가 올라가거나 너무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둘 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어려운 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낙관적인 심리 혹은 연준에서 공급해주는 유동성 이런 측면들이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고, 그렇다고 금리가 여기 공격적으로 떨어지기는 부담스러운 게 재무부에서 하도 채권 발행을 많이 하니까, 또 그리고 채권 매수의 주체가 좀 제한적이니까. 예전엔 모두가 미국 국채를 사줬다면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없다고요. 잘 없다고요, 예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이 답답한 구간,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으면은 이 금리가 박스권을 뚫고 상승 추세로 완전히 혹은 하락 추세로 완전히, 이것도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달러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혼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달러는 일단은 살짝 미세하게 일단은 강세로 일단 방향을
틀어놓긴 했습니다. 살짝 미세하게. 그래서 사실 어떤 정석적인 전략은 눌림시 매수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사실 이 상승의 힘이 굉장히 좀 미약해가지고 눌림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좀 물음표가 좀 살짝 띄워지는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이제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오늘 밤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물가가 너무 높다든가 뭐 파월의장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 아니면은 그대로 또 아마 이대로 추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월의장이 뭐 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파월의장이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뭔가 하여튼 뭔가 새로운 재료로, 야 이거는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재료다라는 그런 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에는 좀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아무런 재료도 없다 그러면 아마 또 추세 그대로, 오르는 나스닥만 오르고 떨어지는 나머지 주식들은 빌빌빌빌 폭락도 안 해요. 그냥 빌빌빌빌빌 떨어지고,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답답하고 달러는 또 찔끔찔끔 금리나 기대감 후퇴하니까 찔끔찔끔 올라가고, 이런 깝깝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밤 뭐 C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의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 파월의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파월의 인터뷰 혹은 뭐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 점도표에 그게 표시가 되겠죠? 점도표라든가 파월의 립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건데, 하여튼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FOMC 회의 날은 분위기가 좋았다. 파월 의장 말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벌써 아직 유럽 주식 시장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시아 증시 장 막판 혹은 뭐 지금 이 순간쯤에 이제 갑자기 또 긍정적인 기류가 확 또 유입이 되면서 지금 금융시장은 일단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될 거야 오늘 밤에, 뭐 물가지표도 좋을 거고 파월 의장도 좋은 이야기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기존에 진행 중인 추세는 그렇다. 나스닥 오르고 나머지 주식 빌빌빌빌 떨어지고 그렇다고 폭락은 아니고, 채권 시장 답답한 구간, 금리는 살짝 올라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답답한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추세대로 일단 봐주는 게 맞지 않겠냐. 나스닥은 눌림시 매수, 다른 주식은 반등시 매도, 그죠? 하락 추세니까 뭐 어쨌든 기간 조정이 길어져서 단기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 눌림시 매수 전략. 또 그리고 뭐 채권 시장은 답답하니까 올라가면 팔고, 뭐 떨어지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달러도 올라가면 뭐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보편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뭐라 하거나 아니면 뭐 점도표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매번 이렇게 중요한 날마다 제가 뭐 드리는 이야기긴 한데요. 굳이 오늘 밤에 뭐 잘 모르겠고 자신도 없는데 굳이 오늘 밤 이렇게 시끄러운 날에 내 돈을 집어넣으면서 나도 여기에 이 혼란 속에 같이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다가 뭐 그 다음날부터 잘해도 뭐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뭐 단타를 하고 뭐를 한다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 하나, 장대 음봉 하나 뭐 그거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5일선이 뭐 쭉 올라간다든가 21선이 쭉 올라간다든가 어떤 이러한 좀 추세를 먹어보려고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추세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오늘 밤에 양봉 하나, 음봉 하나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 되겠죠, 그죠?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움직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근데 뭐 지금까지 제 경험상은 굳이 오늘 밤에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회는 언제나 뭐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저도 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려봤고요. 좀 전에는 분위기가 일단 갑자기 확 좋아졌더라고요. 좀 전에 아시아 증시 문 닫을 때쯤 되니까 갑자기 코스피도 막 급등하고, 코스피가 오늘 하루 종일 조용했는데 장 마감 1시간 전에 갑자기 확 급등하면서 상승을 했죠. 이 한국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랐던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게 일주일 내내 떨어지더니 오늘은 갑자기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하기도 하는 등 갑자기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유럽 증시도 일단은 뭐 상승 출발했죠. 어제는 하락하더니 또 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흐름들을 이제 가볍게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개장한 독일 증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뭐한 것 같고, 일단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 일단 뭐 기간 조정 정도로 일단은 뭐 봐주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지금 이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죠. 근데 이게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그죠?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누적된,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아래쪽에 대기 매수세가 좀 많아가지고 빠지기도 쉽지 않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전반적인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라 좀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어젯밤에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좀 이제 이런 하락의 강화 이런 거를, 이런 조정의 심화 이런 거를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 요렇게 낮아지고 있고, 고점 요렇게 낮아지고 있고, 고점 여기서 한 번 더 낮아지면 좀 치명적일 수 있고, 일단 어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도 일단 좀 별로 안 좋긴 하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상승하고 있긴 한데, 상승으로서의 뭐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일단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어떤 쌍바닥 혹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일단은 가격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좀 더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 약간 달렸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약간 달랐던 게, 여전히 강한 가운데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이 없어갖고 옆에서 벨벨벨 거리고 있다, 그냥 잘 버티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전저점까지 붕괴시키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고, 조정이 심화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게 뭐냐면은 여기 전고점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지지력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저항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유럽 증시는 근데 오늘 CPI만 반영하고 파월 연설은 반영을 못하죠. 그죠?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인터뷰가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FOMC 회의는 반영을 못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아래쪽으로 쭉쭉 처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본 시나리오, 그죠? 그걸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늘 뭐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그러면 반등시 매도 전략 같은 걸 생각하고 이런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오늘 밤에 내가 뭘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요. 예를 들어 오늘 뭐 CPI가 어떻게 나왔다, 유럽 증시가 급등 마감했어요. 뭐 그리고 FOMC 회의 내용도 괜찮아서 뭐 미국 증시도 또 뭐 급등 마감을 했다. 그럼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은 하는데 타이밍을 잡아 들여가야겠죠. 요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일단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오르면은 여기쯤 가갖고, 혹은 뭐 여기서 저항이 뭐 누적이 되면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기서 뭘 하방을 진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오늘 밤에 뭐 갑자기 당장 튀어 올랐다라고 해서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 난 오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거라고요.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유럽 증시 봤고, 중국 증시입니다. 드디어 오래간만에 이제 양봉을 하나 구경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한 일주일 만에 양봉을 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죠. 하여튼 장 막판에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긴 해서 뭐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뭐죠? 이게 너무나 좀 순탄하게 좀 잘 빠지고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지난번에 상승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하락도 좀 이례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상승도 이례적으로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례적인 하락도 좀 등장을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 조금 좀 이제 이상한, 그죠? 요즘에 한국 증시 코스피 보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죠? 이게 평상시에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는 요즘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이게 지난 코스피 수십 년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건 비정상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죠.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도 좀 약간 좀 그런 구간이긴 하죠. 이례적으로 강한 하락, 이례적으로 강한 상승, 이례적으로 강한 상승이 만들어내는 또 이례적인 강한 하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계속해서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일단 볼 수 있긴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중국 증시는 이런 모습이 됐고, 그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런 지수들은 잠깐 그런 흐름을 좀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게 마감한 게 아마 이 봉일 텐데, 오늘 보시다시피 부진했죠. 상해 종합은 좀 올랐을지 몰라도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런 ETF들은 오늘 밤도 일단 분위기가 좀 일단 안 좋게 출발을 할 예정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봐서요. 하여튼 그래서 중국 증시들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오늘 오르는 증시들도 있었지만 오늘 오르는 지수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은 기존 추세 그대로 간다를 생각하고, 얘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반등식 매도 전략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의미 있게 양봉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전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하락엔자로 목표치가 열리고 지지력이 여기 하나 있다. 물론 뭐 여기도 물론 이 자리도 지지력으로 볼 수 있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하락의 목표치가 크게 열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올라가면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다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분명히 뭐 CPI든가 뭐 FOMC 회의든가 분명히 거기서 좋은 이야기 할 텐데, 좋은 이야기 하면은 중국 증시도 분명히 한 번쯤 꿈틀할 수 있는데, 꿈틀하면 이제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 모습들 가볍게 좀 살펴봤고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됐나 안 봤네요. 제가 일본 증시는 뭐 조금 하락했네요. 근데 얘는 일단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인데, 근데 굉장히 혼조한 구간입니다. 위쪽의 저항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 위쪽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흐름이 좀 둔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증시에 대한 정석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일본 증시나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좀 너무나 좀 답답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굳이 이제 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나는 세상을 좋게 본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던 그 AI, 비싸더라도 AI와 나스닥 뭐 그런 거를 주식을 사는 게 낫지, 굳이 이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고 답답한 이런 주식을 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죠. 주식을 살 거면 센 놈을 사야 되고요. 그죠? 하방 투자를 할 거면은 이제 약한 놈을 이제 하방을 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일본 증시는 다소 좀 이도저도 아닌 구간에 좀 갇혀서 위로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올라간다라고 베팅해봐야 그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뭐 그렇게 일단 뭐 많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저항을 소화하고 여기서 돌파 한착 한다면은 정고점 혹은 그 이상까지 사실 목표치를 열고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힘은 비교적 좀 떨어지니까, 그죠? 비교적 힘은 떨어지니까 지금 강한 거는 나스닥이 강하고, 그 다음으로 뭐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이런 게 강하고, 일본 증시는 아마 뭐 3등이나 4등 정도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럼 뭐 유럽에 돈을 집어넣으시든가 아니면 미국 쪽에 돈을 집어넣는 게 맞지, 일본 쪽은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는 1등이었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는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지금은 좀 매력이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엔화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엔화 약세를 지금 일본에서 분명히 약재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엔화 약세는 뭐 일본의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호재로 인식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본 외환 당국에서 여기서 개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게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일본 증시 약재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드리지만은 고용 지표 때문에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우려 등이 반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또 BOJ나 뭐 이런 데서 또 여기서 또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무튼 여기 이런 데서
자칫 잘못해서 이게 뚫려버리면 일본 증시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일본 증시는 일단 매력이 조금 지금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다 봤고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보시다시피 얘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하여튼 통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금리나 기대감 이거 끝났다 이러면서 달러 강세가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안화도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 언젠가는 한동안은 이렇게 위안화가 올라가는 게 중국 증시에 뭐 별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중국 증시와 다시 이제 엔화 약세가 약간 좀 연동이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중국 증시도 좀 같이 빠지고 있죠. 이게 어쨌든 얘도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좀 중국 증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관점, 위안화 약세는 중국 증시에 안 좋다, 그죠?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일단 중국은 일단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지금 가면은 아래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갈 수 있는 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중국 증시 여기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이제 대폭락을 해갖고 이제 이게 엄청난 대폭락 막 위기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타격은 클 수 있어요, 그죠? 네. 타격은 클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빠져버리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 아마 전저점도 붕괴되면서 이런 자리까지 빠질 수 있긴 있는데, 이쪽 자리에서는 경기 부양책 등등을 이용해서 워낙 강력한 지지력들을 만들어 놓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번쯤 여기서 쿵 하고 많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가 빠진다라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빠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당장 여기서 쏟아지게 되면 조금 많이 빠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이 다중바닥형,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다중바닥형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N1 환율 좀 잠깐 보자면은 그냥 혼조한 구간이죠, 그죠? 낙관론이 있으니까 여전히 엔화 약세, 원화 강세 나타나고 있고 아래쪽으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좋다. 엔화를 사자면 살 수 있는데 사봐야 지금 힘이 별로 없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없어서 엔화도 지금 어쨌든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매력적인 자리가 예전엔 이 정도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게 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엔화를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이러려면 뭔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어쨌든 이렇게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는 흐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는데 원화 강세인데 이 속도가,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는 이 속도가 좀 둔화가 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 밤에 이제 기본적인 대응은 그거라고요. 기본적인 대응은 달러 강세, 일단 그죠? 특별한 일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고, 낙관론 이런 거 지속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얘 떨어진다, 위안화 올라간다, 엔화 올라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달러 강세 이런 걸 일단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요. 근데 특별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제 내일 아침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쭉 다 봤고, 한국 증시 좀 살펴보고 그러겠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장 막판에 뭔가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무슨 특별한 장 막판에 뭐가 있었나 싶어갖고 봤는데 특별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오를 때쯤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다지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게 시장을 확 들어올릴 만한 좋은 재료였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어떤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일단 금융시장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 한번 좋은 분위기로 일단 시작을 해봤다,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 이게 이제 다만 이제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 이제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다시
다시 계속해서 이런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 한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현금 비중을 놓고 현금 비중을 좀 높게 갖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게 보편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코스닥도 떨어지겠다라는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지겠다라는 의사는 보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답답한 구간, 코스피도 답답한 구간, 이래저래 다 답답한 구간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둘 다 강하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혼조한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으나 지표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여튼 코스닥 코스피는 위쪽에 일단 저항이 굉장히 무겁고, 사실 그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쪽 부근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1450 정도,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1450 정도 보면 될 거예요. 1450 정도가 어떤 무거운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1450 부근, 혹은 코스피로 보실 분들은 한 선물 375나 이 정도 부근이 어떤 무거운 저항인 걸 우리가 일단 이미 알고는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공격적인 분들은 일단 그런 자리들을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미리 저항을 좀 파악을 해 놓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에 저항이 있었지? 그런 거를 미리 좀 파악해 놓자고요.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좀 앞으로 오늘 밤부터 변동성이 좀 터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줄 그어놓고 미리 어디가 지지인지 저항인지 잘 보자라는 거죠. 환율은 답답한 구간인데 일단 위쪽으로 조금 여전히 상승 압력이 세긴 합니다만은 얘도 답답한 구간입니다. 일단 65원 붕괴 안 되면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됩니다. 더 좋아지려면 달러 들고 계속해서 룰루랄라 하려면은 1380원짜리 빨리 돌파 한착 해야 됩니다. 65원과 80원, 1365원과 1380원 사이에서 그냥 혼조한 구간이다. 아직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눌림시 매수 아직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오늘 밤에 일단 지표를 좀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장 초반에 깜빡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지역은행들 주가거든요. 미국 지역은행들 보시면 요즘 계속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여전히 지역은행들의 상업부동산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소식들이 요즘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많이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역은행 ETF거든요. KRE라는 종목이요. 지역은행 ETF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전저점 자리에 왔는데 아직까지 지지력은 보이지 않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위험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한번 쿵 빠지면은 좀 심각할 수 있죠. 그리고 금리나 기대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대형 은행주 같은 것들도 JP모건입니다. 이거는 대형 금융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런 주식들도 보면은 일단 좀 축축 좀 처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다중고점형 만들고 축축 처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약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약하고, 지금 보시면 그죠? 이런 종목들하고 애플의 움직임, 엔비디아의 움직임, AI의 움직임과 이런 종목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약한 친구들,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은행주들이 쿵 하고 빠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위기에, 어떤 그런 가격대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출렁할 수도 있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친구들은 약하고 강한 친구들은 강한데, 지금 약한 친구들의 모습을 좀 몇 개 보는 거예요. 약한 친구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몇 개 본 겁니다. 아침에는 이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3개 봤잖아요. 우리가 그 3개는 신고가 랠리를 막 하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제 S&P에 있는 대형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부동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붕괴 혹은 하락의 심화 이런 게 되기 직전까지 좀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온도차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약한 친구들은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 그래서 9시 반인가 그죠? 9시 반에 물가지표 발표되고,
그리고 새벽 3시인가 그럴 겁니다. 새벽 3시에 금리 결정되고 그리고 3시 반부터 파월의장 연설이 있네요. 그래서 이 장 막판에 시장이 열심히 움직일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저는 뭐 특별히 뭐 새벽 3시, 4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깨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좀 볼까 싶긴 합니다.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